안녕하십니까. 함께 나아가는 국어 박예슬입니다. 우선 서초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긴장되는 마음이 반, 설레는 마음이 반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남은 2월달 어떻게 하면 알차게 지낼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박예슬이라고 하고요. 국어 가르친 지는 10년, 그리고 대치동에 온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내신대회 설명에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길고 긴 내신의 시작, 페이스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서초고 친구들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때 사실 인원이 정말 작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작게 시작을 하다가 으쌰으쌰 같이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키워왔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해주면 좋을까를 고민 되게 많이 하면서 이번 설명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 자랑을 조금만 하고 갈게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물론 되게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1학기 중간고사 인원 대비 한 7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저희 친구들 이제 전교권 친구들도 조금 나왔고, 그리고 1등급도 꾸준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적들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성적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적어놨어요. 시험마다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1등급 커트라인이 한 개 틀리는 거였어요. 한 개도 이제 문제 무엇을 틀리냐에 따라서 1등급이 나뉘어졌었거든요. 그런 시험에서 요 한 60점대 정도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 2학기 기말고사 때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82점이었는데 거의 이제 건접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서초고등학교 일단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고요. 고득점 전략 한번 보고 저는 어떻게 수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작년 정보입니다. 교과서는 미래인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부교재는 없었습니다. 단 3월달과 6월달 모의고사가 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점 같은 경우에는요. 1학기 때와 2학기 때 배점이 좀 달라졌어요. 1학기 때는 선택형 문항이 좀 더 배점이 높았고 2학기 때 갔을 때 서술형 배점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시험범위입니다. 저희가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작품들과 모의고사 위주로 구성이 좀 되고 있고, 저희가 문학과 문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외 단원이라고 해서 좀 읽기 단원들도 함께 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서초고등학교 내신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문학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수능형 문제가 몇 문제씩 등장합니다. 그 문제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살짝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단어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봐주셔야 되고,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예문 위주로 잘 나왔어요, 작년에. 물론 올해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교과서 중심의 단어 암기는 무조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세 번째, 시험 간 난이도 차이가 좀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가 정말로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수능형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70%에서 80%의 객관식 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끔씩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가 출연형 문제죠. 추론형 문제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의 숨은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의 의미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의미하는 속뜻을 잘 익히기가 어려웠겠죠. 이런 문제들이 좀 깊은 이해를 했니? 너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지문이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학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2학기에 왔을 때부터는 이제 외부 지문이 한 개씩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작년에 교과서가 처음으로 바뀌는 해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쌓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조금씩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이제 두보의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의 내용과 실제로 위에서 배웠던 지문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에 대한 독해력도 어느 정도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의외의 포인트가 단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작품 모두 기말고사에 출제되었었던 작품인데요. 모의고사의 소설 지문과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라고 선생님이 프린트물 나눠주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나왔었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사실 서초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익히는데 급급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 한자 단어들이 그 지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교과서 지문에서 그 실제 시험 지문에서는 고유어 버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유어 버전의 단어가 이 한자어들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니? 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익히지 않고 그냥 지문의 내용 위주로 달달달달 외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단어 문제를 좀 놓치지 않도록 좀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 암기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로 이게 저희가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실내화, 물놀이, 논리, 훈련, 등산로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논리, 훈련, 물놀이, 실내화 이게 출제가 바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 위주로 달달달달 좀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었고 그것이 아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렸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 대한 학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작년에 아이들을 괴롭게 했던 포인트인데요. 시험 간 난이도 차이가 좀 극심했습니다. 주로 이제 중간고사 때 점수폭이 엄청 이제 높았고요. 기말고사 때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중간고사 때 좀 쉽게 내시고 한 학기 전체 이제 평균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1학기 기말고사에 좀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 문제를 틀려도 무슨 문제를 틀렸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틀렸냐 맞췄냐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좀 심하게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한 문제 놓치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외부 지문, 그 다음에 단어 문제 이런 것을 놓쳤을 때 등급을 나누는 포인트가 돼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가 쉬운 것들은 그냥 보셔도 되겠죠. 저희가 개념 공부하고 문제 익히고 풀면 됩니다. 하지만 한 문제를 위해서 수능형 문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린 다 1등급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보다는 내용을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연계된 지문들, 주제가 비슷하거나 혹은 상황이 비슷한 지문들을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면서 독해력 자체도 기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저희가 교과서 위주로 좀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제 좀 암기를 하면서 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고 친구들이 그래서 시험 공부 시작을 좀 늦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항상 답답해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문법이나 문학을 마지막에 몰아서 하지 않고 좀 미리미리 공부하는 습관만 잘 들여놓는다면은 사실
사실 이제 점수를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험과 난이도 차이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 절대 안 됩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행평가의 한가가 내신 대비해서의 한 문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잘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좀 점수가 잘 주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한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료, 테스트, 관리 다 어느 정도 자신은 있는데요. 어떻게 자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사용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전반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이거든요. 친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 정리가 덜 된 채로 올라와요. 근데 당장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내용 위주의 수업을 하지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자주 써먹는 개념들 좀 미리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필수 문학 개념을 한번 쭉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 진도를 차근차근 빼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이거 나갈 거야 라고 쌤이 알려주셔요. 학교쌤들이.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추가 범위 진도를 나갈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복습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내용을 익히고 실업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복을 좀 열심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자료 제가 좀 심을 많이 싣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메인 교재를 하나 주게 될 거예요. 이건 교과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집이 나갈 겁니다. 과제집에는 강남권 기출문제와 제가 이제 이건 좀 애들 풀만하다라는 문제를 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나누어서 좀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핵심 정보 자료로 치트키하고 암기 요정을 드려요. 보통 이제 치트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문학 정리하는 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 요정은 문법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빈칸을 빵빵빵빵 뚫어놨어요. 그 빈칸으로 아이들 딸딸딸딸 외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작년에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했었던 거는 이 비문학 치트키 자료였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거의 세 줄 요약이라고 하죠. 요즘 친구들이 글을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줄 요약하는 거죠. 그거 떠서 매겨줬어요. 그러니까 떠서 매겨주고 그림까지 이게 예쁘게 그려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이제 암기 요정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는요 매주 치르게 될 거고요. 시험 마지막 주차에는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2번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관리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좀 애들을 많이 쫍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거나 과제가 미흡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좀 모르는 게 생겼을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 날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숙제 좀 다 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왔을 때 암기 같은 것들은 다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좀 먼저 보여드려요. 애들한테 보여주고 항상 질문 좀 편하게 해라. 상시로 해라. 해서 1시간 이내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친구들이랑 저랑 이제 카톡을 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평일에 가끔씩 제가 의미 없이 문자를 보내요. 야, 숙제하고 있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신 차리고 바짝바짝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강 후기입니다.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수업 후기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되게 재밌게 하신다. 뭐 이런 후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떨리는 첫 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망설이실 텐데요. 저는 딱 한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애들을 혼자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나가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면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말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담회 준비했습니다. 2월 4일날 이제 수요일 7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오면은 더 알차고 현실적인 얘기들, 좀 생생한 얘기들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